네,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잠 매니저입니다. 언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 10개 항목. 장애인은 10개 분류 직업 중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있다면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고, 고용상 장애인 차별 금지의 주요 내용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고용상 차별에 따른 고충 처리 과정 및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250만여 명 중 취업이나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약 90만 명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천여 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약 17만 5천여 명으로 고용률은 약 3%에 가깝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 수는 비록 적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A사는 품질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조차 인정받을 정도의 능력 있는 기업입니다.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매칭하는 멘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장애인 고용률의 꾸준한 증가로 2017년 트루컴퍼니 은상을 수상했고,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중증 장애인도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은 약 3.4%입니다. 다음으로 호텔, 리조트, 푸드컬처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 서비스 기업 B사는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기업입니다. 장애인 호텔리어는 주로 객실 및 부대시설 내 린넨 정리 및 운반, 헬스키퍼 직무에 배치됩니다. 2014년 조리사, 바리스타, 펀메이트 등 새로운 직무 개발을 통해 사업 전 부분에 걸쳐 장애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약 형태를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2013년부터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장애인 고용률 3.36%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C과학기술원은 2016년 1월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습니다.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한 후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특별채용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 BF 인증과 더불어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대학교 전 직원에게 영상통화가 가능한 화상전화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2017년 트롯컴퍼니 금상수상 및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됐고요. 장애인 고용률은 3.8%입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D대학교 의료원에는 5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합니다. 이들은 주로 원내 고객 안내, 멸균 소모품 포장, 처방약품 전달, 병원 내 기구 정리정돈, 사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2015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이 항공사의 지상직 여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EA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6개월 동안 직업교육을 받게 한 후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근로자 중 발달장애인 다수가 근무 중인 회사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고용 사례를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만나볼 회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인데요.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만 별도로 구분 모집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공단에 구직 등록되어 있는 인력 최우선 모집, 중증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카페, 베이커리 부문에 중증 및 여성 장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원을 통해 맞춤 훈련 실시하고 있으며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시 다수의 중증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자회사형 사업장 및 사회적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공단의 직무 검토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약 한 120명이 있는데요. 비장애인은 62명이고 장애인은 63명 정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50.8%입니다. 이 중 중증 장애인은 43명 정도로 장애인 근로자는 클리닉, 베이커리, 카페, 사무행정 업무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클리닉 센터는 장애인 근로자 약 30명으로 중증 장애인은 이 중 27명입니다. 베이커리에는 장애인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9명으로 모두 중증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행정 담당은 총 42명 중에 장애인 1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왠지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대하고 보니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웃으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화단에도 한 가지 꽃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어야 더욱 아름답듯이 비장애인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 서로 웃고 화합하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장애인들이라고 일하는데 장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직장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와 조직에 적응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밀착 코칭을 하다 보면은 빨리 적응을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또 한 번 적응을 하면은 요령을 부리지 않는 것이 장애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는 약 50%가 장애인이고 이 중 약 70%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구성원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과 동료끼리 잘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기분 좋게 일할 때만큼 기분 좋을 때는 없습니다. 여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똑같이 대우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불편함 없이 그냥 내가 할 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것만 잘하면 네, 혼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드네요. 처음에는 이게 낯설고 이런 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편해진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장애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에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상 차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2008년 4월에 최초 입법화됐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고용상의 차별 금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사용자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차별 진정 건수는 2001년 24.5%를 차지했던 것이 그 수가 매년 증가해오다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 외 차별 영역별로는 모집 채용 분야, 퇴직 해고, 임금 복리후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 실업 상태로 있는 이유에 대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당한 편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로 간주하는데요. 그럼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모집 채용 단계와 채용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모집 채용 단계에는 정보와 장소 면에서 모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출입문, 건물 내의 공간, 경사로, 화장실 등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하며 작업 지침서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나 낭독자,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며 작업대 같은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 유형에 맞게 교재와 보조 인력, 보조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험 및 평가에서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보조 수단이나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해 시험 및 평가 시간을 연장합니다. 또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통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나 정책을 조정할 때도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이나 치료를 위해 적절히 조정하도록 합니다. 고용상 차별 고충 처리 및 사례. 고용상 차별 고충 처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해야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때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차별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권 상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31을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둘째, 진정 접수입니다. 진정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 웹에서 가능하며 구금 보호시설의 경우 진정함을 통한 면전 진정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된 진정은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국으로 옮겨집니다. 또한 긴급사안이라 판단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긴급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조사입니다.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 있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질 조사를 실시하며 행위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넷째는 위원회 의결입니다.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위원회는 심의 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상 장애인을 차별한 사례를 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퇴행성 근육병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취업준비생인 진정인 민모 씨. 그는 공직 유관단체인 A1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 분야 채용 공고문의 자격 기준에 제한 없음. 서류 심사에서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되어 있어
필요서류 제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요. 그는 장애를 이유로 면접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차별이라며 지난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원자의 직무 관련 지식 및 경력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진정인은 A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산재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년간의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직권 면직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결정하면서 단순히 진정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무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생각이 반영돼서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휠 마스터는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기인 휠체어를 살균 세척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를 맡기는 추세인데요. 휠 마스터는 앞으로 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전망이 밝으며 병원 내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강점과 매칭돼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패커입니다. 온라인 패커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분류 및 포장하는 일입니다. 크게 바스켓 세팅, 상품의 스캔 및 분류, 고객 라벨 부착, 개별 상품 소포장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패커의 앞으로의 전망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유통사업의 특성상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유사 동종업체로 확산도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특정한 작업 공간, 단순한 업무, 반복 작업, 정확성 등의 업무 여건이 발달장애인의 강점에 부합합니다. 다음 직업은 캐스트인데요. 캐스트란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고객센터, 테마파크 내 청결 유지, 기념품점, 식음료점, 어트랙션 서비스 등의 다양한 직무 활동이 있습니다. 캐스트는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임금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며 일자리 수요가 높은 직군이라 이직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또한 테마파크 내 다양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네일 아티스트 역시 새로운 직무로 개발한 경우인데요. 기업 내 휴게실이나 부대 이용 시설 등에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를 배치해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한 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 지킴이란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우는 것으로 디지털 유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 등을 모니터링하는 직무입니다. 디지털 환경 지킴이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령과 장애로 인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훌륭합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 일자리도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직무 개발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식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움 마무리.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편이지만 의무 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그리고 조금만 더 장애를 생각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및 과제 고용보장 10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